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일 3.1절 104주년이 되는 날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모셨습니다. 태영호 의원께서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출마를 하셨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식장에 가셨다면서요? 예.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7년 차인데, 예. 국가적인 3.1절 기념식장에 오늘 처음 갔습니다. 예.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뭐, 야인인이 못 갔고, 국회의원 된 이후에는 야당인이 뭐, 예, 못 가다가, 저희가 정권을 잡으니, 오늘은 오라고 초청장에 와서 처음으로 갔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은 과거에 침략자였지만은 지금은 협력자가 되었다. 예. 아주 근사한 말씀 하셨어요. 아주 저는 정말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달라진 동북아의 이런 안보 구조상 우리가 미국도 가장 한미동맹상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역시 일본이 지금 현재 의 안보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저는 파트너다. 근데 그 말씀을 아주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일본 이야기 나오면은 우리 황장희 선생한테 들은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김일성이의 이른바 갓건론입니까? 네, 네. 갓건전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 겁니다. 앞으로 남북이 대결할 때 한국은 이제는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크고 그런데 북한은 작고 경제력도 약한데 걱정하지 마라.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한국을 떠받치고 있는 거는 미국과 일본인데 미국이 가시 있지 않습니까? 가시 이제 끈을 이렇게 매 있는데 그걸 가위로 끈을 잘라버리면 붙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끈이든 한미 동맹 끈이든 둘 중에 하나만 잘라버려도 가시 날아간다. 그래서 한국이 힘을 못 쓸 거다.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든 아니면 한미 동맹을 흔들든 하면 아무리 한국이 힘이 커도 그 힘을 쓰지 못할 거다. 이겁니다. 오늘 그 사진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는 사진 뒤에 여러 인물들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김구, 안창호 두 사람만 크게 해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죠. 저도 그 대단히 아쉬웠는데 제가 이 대통령이 참가하는 3.1절 기념식에 오늘 처음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면 보니까 그 옆 벽에 이제 크게 현수막이 붙어 있고 또 정면 단상에도 붙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그때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신 그런 유명한 독립운동가 분들이 다 사진들이 다 나오는데 또 북에서도 제가 다 알고 있는 그분들이더라고요. 뭐 김구 선생님,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김규식, 안창호, 유관순, 윤봉길, 뭐 지원청, 그런 분들이 쭉 나오시는데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3.1 운동 전후의 역사에서 주인공은 이승만이거든요. 3.1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고 미국에서 더구나 3.1 운동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었을 때 초대 대통령으로 초대되신 분인데 주인공 사진이 제일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이게 나는 그래서 이거 이제라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 바로 잡아야 되는가 하면 김일성이 원래 계획했던 거는 남북 사이의 이념 대결, 체제 대결에서 김일성이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일제가 망할 때 산업시설이 다 북한에 있어서 그래서 김일성이 제일 말한 게 뭔가 하면 주민들의 이 밥에 고깃국 먹이고 비단 옷 입히고 기와집에 살게 하면 우리가 북한이 먼저 살게 하면 남한의 자연이 들어온다. 이런데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위인이 나타나서 판이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놓은 게 역사전쟁입니다. 그래서 역사전쟁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면 이승만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불법 정권이라는 새로운 역사전쟁을 벌려서 그래서 결국은 정통성 문제에서 북한 정권의 정통성이 있다. 이런 걸 전파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독립운동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역할 이걸 지워버려야 된다. 나 지금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어서 들어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 두 분에 대한 그 높은 평가를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오늘 그런 아주 이상한 장면이 보이니까 화가 나던데 그게 보훈처에서 관할한 게 아닙니까? 아, 내가 그래서 보훈처장한테 바로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훈처장이 이거 오늘은 보훈처가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가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언론자를 냈어요. 이제부터 이 행사는 앞으로 보훈부로 격상되는 보훈부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3.1절 기념 행사를 통해서 당대의 독립운동가들을 다 내세워서 이거 바로 역사를 알리자면 이승만 대통령,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도 알려야 된다. 왜 이승만 대통령은 쏙 빼냐. 현실적으로 그때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론, 그렇죠. 그다음에 파리 강화회 때 그렇죠.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론에 대해 이야기해서 결국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그렇습니다. 건데 네, 맞습니다. 이 민족 자결론, 말하자면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된 조선의 서름을 제일 먼저 윌슨 대통령한테가 전한 게 이승만 그렇죠.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 윌슨 대통령이 브리스터 대 총장할 때. 예. 그리고 파리 강화회에 가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정보도 제일 먼저 알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래서 그때 파리 강화에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론에 대해서 편지를 해가지고 국내 독립운동가들에도 보내고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 2월 달에 벌써 일본에서 그렇죠. 우리 당시 우리 한국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했고 예. 난 그리고 실제 초대 상임수석 초대 그렇죠.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부인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우리가 오늘 이렇게 3.1 운동 기념식에 참가해서 그 독립에 기여하신 저 훌륭한 분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이렇게 우리가 추념하고 하고 있는 것도 다 이승만 대통령의 덕입니다. 덕분이죠. 예. 아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 시스템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오늘 3.1절 기념식은 김일성 추앙 기념식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난 이거 왜 근본을 이거 우리가 찾지 못하는지 오늘 아침에 북한 노동신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919년 3월 1일 평양 정오에 평양의 12시 종소리를 따라서 장대저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거기에 김영직이가 주도하고 7살 뭐 김일성이 그때 애인데 자기가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걸 보고 옆에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3.1 운동을 여기서 올바로 기념할 수 있는 그 공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대원께서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현재 평양에서는 김일성을 3.1 운동의 그 아버지를 포함해서 주역으로 올리고 한국에서는 3.1 운동과 그 후에 일어난 역사의 주인공인 이승만을 지워버렸다. 이미 역사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죠. 우리가. 그런데 이 역사전쟁에서 지면은 체제전쟁에서 이겨도 이게 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일부 사람들이 제가 이런 문제를 자꾸 이러면 이러더라고. 아니 과거 역사인데 뭐 그거 몇십 년 전 역사 지금 다시 그 집어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데 심각한 건 뭔가 하면 과거 역사를 우리가 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 현실 정치가 왜곡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좌파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과거 역사를 미래지향적으로 화해와 상생의 견지에서 뭐 정리하자. 말은 그럴듯한데 그러면 은근슬쩍 이승만 대통령을 격화시키고 그렇죠. 아니 문재인이가 지난번 우리 현충일 추념사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국군의 뿌리가 김원봉이한테 있다. 그럼 그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예. 아니 그리고 우리 국군의 주적 개념에서 북한군을 삭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기 시작하면 현실 정치에서 큰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아야지 이 좌파들한테 끌려다니다가는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정말 우리 국가의 정체성마저도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현실이 처리한다. 전 그래서 이 역사전쟁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저는 남북관계의 본질을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권력투쟁으로 규정을 합니다. 네.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싸우는 게 역사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삶의 양식을 놓고 싸우는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나 역사전쟁에서는 지고 있고, 역사전쟁에서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그럼 현재의 권력이 과거 역사관을 조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래의 권력까지 차지한다는 이 전략을 좌파들이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오늘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합니다.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 이거 3.1절 기념식에 그렇게 사진을 걸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랐죠? 네. 이거 아직도 행안부가 이전 정권 때 하던 그 콘텐츠 그대로 오늘 다시 반복하다는 이런 습관적으로 한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역사 인식이 부족합니다. 역사 공부를 잘 하지 않으니 어느 게 옳고 그런지, 또 역사를 이렇게 했을 때, 왜곡했을 때 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야 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얼굴 다음에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과 오버랩되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놓쳤잖아요. 그러면 공부에 실패한 겁니다, 이거. 아마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성을 알고 다음 해 우리 3.1절 기념식에서부터는 정말 이 문제를 저는 바로 잡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옆에 분들이 그렇더라고. 이거 3.1절 기념식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이승만 대통령을 띄울까? 이거 잘 맞지 않는데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거기에 띄웠던 우리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창호 선생님이라든가 다 3.1절 이후에 상해에서 가서 이제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일제하고 대항해서 싸우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가장 대한민국을 수립한 주인공 이승만 대통령을 빼면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전쟁인데, 역사전쟁의 핵심은 결국 김일성 일파가 남한의 종북 세력하고 손잡고 이승만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승만을 죽이면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이 죽고 한미 동맹 정신이 죽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박정희가 주적이 아니에요. 역사전쟁에서 북한의 주적은 이승만입니다. 근데 북한은 이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바로 치고 들어가면 우리 국민들이 이것도 역사를 놓고 이념전쟁 벌리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확 당길 수 있게 이승만을 치기 전에 그 앞에 친일파를 칩니다. 이게 북한의 전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 같이 일조했던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서 그때 일제 때 일본과 협력했던 이런 친일파들을 집중 공격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승만으로 넘어가는 이런 전술을 쓰는데, 지금 국회에 어떤 법까지 발의되어 있는 줄 아세요? 백선엽 파멸법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친일파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아니 김일성의 동생이 김영주. 김영주도 친일파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군에서 통일했잖아요. 그 동생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물론 과거사에서 여러 가지 공과 과가 있겠지만 그 뒤에 깔린 정치적 목적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치면 그 다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치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면 우리가 지금 이 북한이 노리는 건 이런 거예요. 독립운동사를 정립할 때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삭제해버려가지고 1945년 8월 15일 그때 미국이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대한민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인데 그때 그걸 비행기를 실어다가 여기에 자유민주주의를 강제로 이식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이 선택한 게 아니고 미 군정의 힘으로 강제로 이식시켰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이게 지금 김일성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게 가장 지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승만을 지키려면은 김일성의 정체를 폭로해야 되고, 김일성은 1945년 9월에
소련군 장교 군복을 입고 왔죠. 나타났잖아요. 예, 예. 하바롭스크에 들어가서 88 요단장 하면서 그때 소련군 안에 들어가서 예, 장교복 입고. 아니, 저보고 논리 구성을 하려면은 김일성이가 4년 동안 친일파였는데 왜냐하면은 그때 소련하고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 맺었잖아요. 그죠? 안 싸웠죠. 안 싸웠잖아요. 부대 다 데리고. 그러니까 4년 동안 녹어 먹었잖아. 다른 사람들은 그 4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나를 독립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 이승만을 바로 세우는 이 문제가 다른 어떤 국정보다도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